자, 제가 어제 난 자료를 보내드린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자료 안 보내드렸네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급하게 보내드렸고 다운 받으시고 이제 3호부터는 PPT가 없어요. 예, PPT가 없고 파일 보시면은 이제 교사용 한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되고 파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배포해드린 파일을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사용 프로그램 완성, 최종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요걸 보시면 돼요. 교사용 프로그램 완성. 네, 교재 최종은 교재대로, 교재 목차대로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예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추가 예제가 들어 있고 열어보시면 쭉 있죠. 그래서 교재 목차 보시면 네, 해당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3호가 갑자기 좀 어려워져요. 왜냐면 난수, 난수는 어렵지 않죠. 그다음 변수가 들어가요. 그다음 정의불로까지 들어갑니다. 이 세 개를 다 3호에 넣어놔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변수나 정의불록을 가장 이제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지만은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3호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호까지는 네, 학생들이 재밌어 좀 수가 유지되다가 3호 정도 들어가 버리면 이제 좀 그만두는 애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3호까지 들어오는 애들은 거의 이제 수준이 돼 있는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T를 만들지 않고 사실 코딩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PPT 없이 코딩 스토리 프로그램 띄워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계속 PPT 보여주고 또 다시 코딩 스토리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3호부터는 그냥 코딩 스토리를 띄워서 선생님이 완성 데모를 보면서 거기서 알고리즘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자 한번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야지 편해져요. 그래서 아무튼 3호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3호랑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로이 고학년 버전이 있어요. 로이 고학년 버전이 수준이 한 2호에서 3호 사이 정도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로이 고학년 버전은 교재는 없죠. 그냥 PPT로만 다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큐브 고학년 버전을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걔는 한 3호, 걔가 한 3호 정도 되는 거죠. 3호, 걔는 게임 코딩 그 정의 블록을 해놓은 걸 진짜 다 바로 날 코딩하는 걸로 만들어 놔가지고 걔도 한 3호에서 4호 사이 정도, 3호, 4호 그 정도 되는 거니까 파일은 제가 교육 들어오신 선생님들한테는 그 완성 파일 같은 거를 다 배포해 드렸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미지 파일 있고 조립도가 우리 조립 동영상이죠. 얘는 용량이 커서 아마 배포 파일에 들어가 있나요? 배포 파일. 그죠. 용량이 커서 지금 배포는 안 해드렸는데 얘는 이제 카페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그쪽에 들어오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이미지 추가 이미지 있고 자 교사용 PPT인데 한글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100페이지 가까운 건데 1에서 4챕터씩 잘라서 넣어놨으니까 이걸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3호에는 접촉 보드라는 게 들어가죠. 접촉 센서. 스위치에 버튼이죠. 똑깍똑깍 버튼. 그 다음에 소리 센서라는 게 있어요. 소리를 감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호 센서 중에 이제 적외선을 또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용한 적외선이나 모터 이거를 이제 3호에서도 계속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핀 케이블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헤더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케이블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3핀 케이블을 더 길게 연결할 수 있게. 그게 이제 헤더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종의 뭐 조이스틱을 만들고 좀 선을 길게 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플레인, 나중에 악어 만들 때 필요한 뭐 고무 캡, 그래서 이런 이제 잔잔한 부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잔잔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피지컬까지 다 만들고 조립하고 과정대로 하는 게 다 좋은데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시간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양면 테이프, 뭐 도안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제 교재는 이렇게 주황색, 요 교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교재 안에 보면 항상 부품 설명이 있고 제일 뒤에 이제 부록식으로 해서 거기 보면 이제 피지컬 챕터별로 예,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지 네,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거 한번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완성 코딩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블랭크가 돼 있어요. 블랭크. 예, 블랭크로 된 거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요 블랭크까지 공개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답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예, 이제 어디서 불러오는지 이렇게 경로가 다 표시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블랭크로 해서 정 못 따라오면 그냥 이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만 니네가 채워 넣어. 정 못 따라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완성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답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레벨이 섞여 있을 거예요. 보통 3호 정도 들어가면 뭐 신규로 들어오는 애들은 또 2로 나가고 막 이렇게 섞여 있게 되겠죠. 그래서 3호 하는 애들이 비중으로 보면 섞여 있어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나눠서 자 3호의 완성 데모를 설명해주고 3호 하는 애들은 먼저 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호 애들 좀 봐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제 코딩 스토리를 같이 띄워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 스토리를 먼저 띄워주시고요. 제일 먼저 이제 난수에 대해서 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 보호기예요. 요 PPT로 보면 자 화면 보호기 한번 같이 불러와 볼게요. 그냥 코딩 스토리 요 파일을 여시고 자 3호 추가 이미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추가 이미지 들어가셔서 여기 화면 보호기 있죠? 예. 화면 보호기에서 검정 화면을 배경으로 불러오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스프라이트는 똑같이 4개. 네. 비눗방울 4개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대량 놓으시고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이 그 화면 보호기처럼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난수를 어떻게 우리가 블록을 이용해서 코딩하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난수 그럼 또 어려워요. 애들이 난수 랜덤한 숫자라는 건데 랜덤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의 수. 내가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아무 숫자나 자동으로 컴퓨터가 뽑아낸다. 임의의 수라는 거죠. 임의의 수가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적용되는 그런 걸 이제 난수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이제 빨간 요 핑크 비눗방울 가지고 먼저 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깃발을 먼저 놓고 일단 움직인다 그러면 항상 동작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일단 뭐 설정된 방향 46도로 되어 있으니까 설정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 움직이겠죠. 그런데 끝에 가서 여기서 멈추니까 다시 튕겨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마치 공이 튀기듯이 사각형 안에서 공이 튀기듯이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자, 얘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사각, 반사각이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난수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난수라는 걸. 먼저 10이라는 그 속도잖아요. 여기 움직이는 속도를 내가 좀 조정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난수를 한번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10에서 20 그러면 요 프로그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10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임의수가 적용이 되면서 요 속도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딪혀서 나올 때 약간 뭐 좀 각도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쓰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그럼 이제 15도 돌면서 요만큼 계속 움직이면서 가겠죠. 여기 이제 각도도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1에서 10까지 난수, 돌기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 뭐 15까지의 난수. 자, 이걸 이제 나머지에 다 복사해서 놓으면 좀 그럴듯한 모습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난수를 이용할 수 있다.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 난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난수라는 거 사용하는 거 블록을 좀 가르치고요. 자, 그 다음은 아이들이 이제 실습할 수 있도록 미션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자, 미션은 어디서 내냐면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시고, 자, 모모씨는 지우고, 추가 이미지에서 바닷속 물고기, 그래서 바닷속 불러오고, 그다음 스프라이트는 물고기 불러오고. 자, 물고기를 여러 마리 만들 건데 일단 요 물고기 하나의 코딩을 해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막 움직이도록. 그런데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자, 요거를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자, 아까랑 똑같죠. 일단 움직이면 뭐만큼 움직이게 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각도가 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니까 돌기가 들어가야 되고, 벽에 부딪히면 튕기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요 물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설정돼야겠죠. 네, 조립도는 아직 배포 안 해드렸어요. 네. 나중에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카페 용량이 너무 커서 카톡으로는 안 들어가고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예. 자, 궁금하신 거는 수시로 채팅창에 남겨두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똑같죠? 이제 움직여야 돼. 10만큼. 그 다음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게 이제 무한 반복하면 되겠죠. 자, 요것만 해도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게 마이너스 90 이쪽이니까 항상 이렇게만 움직이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돌기를 넣는 거예요. 돌기를 뭐 요렇게 넣으면 막 돌면서 간다는 거죠. 돌면서. 그 다음에 속도도 좀 바꿔주고, 속도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각도도 이렇게 약간씩 각도마가 변화할 수 있게 요 정도 넣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각도가 바뀌는 거 보면 이렇게 10도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니까 이렇게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 다음에 벽에 닿으면서 한 번씩 각도가 바뀌고. 자, 문제는 이 물 밖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죠. 물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을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 무슨 색에 닿았는가, 흰색에 닿았는가. 흰색에 닿으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각도를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왜 여기만큼 움직이기가 있으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어떻게 밑으로 아래로. 자, 이렇게만 해주면 나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얘네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복사를 해주면 물고기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도 이제 간단하게 간단한 미션들이에요. 간단한 미션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개 더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변수를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변수. 여기서 이제 변수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 그냥 점수 만들고 뭐 시간 만들고 뭐 요 정도의 변수가 되셨으면 일단 새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모모시를 삭제하고, 이번에는 배경 저장소에서 자연에 가셔서, 자, 여기 귀신 나오는 배경 있죠? 요 배경을 하나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 스프라이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스프라이트는 뭐 학생들 마음대로 불러와도 되는데 일단 판타지에서 요 고스트를 하나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착한 애들로 불러오면 돼요. 뭐 요런 애들 불러오면 됩니다. 자, 마음대로 불러오셔도 돼요. 이런 애도 불러오고, 또 새도 있네. 자, 이렇게 불러오고.
자, 무슨 게임을 만들 거냐면 이제 얘네들이 아주 랜덤하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해요. 랜덤하게. 위치도 랜덤한 위치에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 고스트 유령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1점. 마우스를 클릭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 자, 일단 이제 유령을 먼저 만들면 되겠죠. 유령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세요. 랜덤한 위치에서 랜덤하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자, 이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자, 일단 이제 고스트가 랜덤한 위치에서 랜덤한 위치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좌표값을 하나 정하고 요게 이제 난수를 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x좌표는 마이너스 240부터 40까지 있는 거죠. 240부터 40까지. 그러면 적당히 정하면 돼요. 범위를 뭐 한 200부터 200까지 이렇게 놓고. y좌표는 마이너스 180에서 180까지니까 얘도 마이너스 한 150부터 150. 자, 이렇게 해서 무한을 씌우면 랜덤한 위치에서 처음에는 숨겨야겠죠. 처음에 숨겼다. 그 다음에 약간 기다려야겠죠. 얘도 초를 좀 제한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 0.1초에서 한 2초, 2초 좀 길 수도 있는데 한 1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나타나야겠죠. 다시 보였다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랜덤한 위치에서 랜덤하게 나타나겠죠. 보이는 것도 이제 시간을 좀 줘야겠죠. 몇 초 동안 보였다 사라질 것이냐. 얘도 이제 랜덤하게. 얘를 2초 정도 하고 얘도 빨리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조금 1초, 얘도 한 2초 정도 이렇게 할까요?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그렇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계속 하는 거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빨리 사라져야지. 자, 근데 크기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크기도 지금 크기가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돼 있겠죠. 100%인데 크기도 난수를 이용해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가 맥시멈은 기본 크기 요 사이로 그러면 조그매졌다가 커졌다 조그매졌다 커졌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짜놓고 얘네를 다 붙여버리면 복사를 해서 다른 스프라이트에 다 넣으면 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다 넣고 해주면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고스트를 잡는 거예요. 고스트를 클릭했을 때 굉장히 빨리 움직여. 클릭했을 때니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 소리가 좀 나주면 좋겠죠.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했을 때 팝 소리가 나면서 이제 잡았으니까 얘를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되나 봅시다. 꼭 소리가 나죠? 오, 너무 빨라. 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는데 조금 한 1.5초 정도 있다가 사라지게. 이제 잘 되죠?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때 사용하는 게 변수예요.
변수는 데이터에 들어가서 먼저 변수 만들기를 눌러서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자, 우린 점수니까 점수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점수. 여기는 이제 모든 스프라이트에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스프라이트만 적용을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일단 뭐 잘 모를 때 그냥 모든 스프라이트 해놓으면 돼요. 자, 변수를 생성하면 이렇게 화면에 점수라고 들어오죠. 점수. 그리고 여기 블록이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소리가 나면서 이제 점수가 1점 올라가면 되겠죠. 점수가 1점 올라가고. 그러면 최초에 시작할 때는 항상 점수가 0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네, 제일 처음에 점수를 0으로 정하고. 자,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1점 올라가죠. 또 올라가고 2점, 3점, 4점, 5점. 자, 이렇게 하고 점수만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죠. 또 시간이 있어야겠죠. 시간.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타이머는 먼저 변수를 만들고 요 변수를 이렇게 스프라이트에 만들어도 되고 뭐 무대에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저는 그냥 무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무대에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을 하나 정하세요. 시간 이렇게 하고,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간이 처음에 정하는 거죠. 저는 시간이 줄어들도록 만들 거예요. 줄어들도록. 자, 시간이 줄어들려면 일단 이제 제한 시간은 네, 한 15초 하고요. 1초 간격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1초 간격으로 이게 마이너스 1만큼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무한을 씌우면 안 돼요. 그럼 무한으로 가잖아. 무한으로 가기만 안 되고 뭐까지 반복하기 이런 게 있어요. 뭐까지 반복하기. 여기서 이제 연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언제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얘는 시간이 여기 보면 변수 생성이 돼 있어요. 시간이 0일 때까지 반복하기.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0이 되면 얘는 반복이 끝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네, 점 3점, 4점, 5점. 네. 근데 안 끝나죠. 시간은 0인데 이게 안 끝나잖아. 그렇죠? 안 끝나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모두 멈추기라는 게 시간이 0이 되면 이 블록이 끝나요. 반복 블록이 끝나고 그 다음 모두 멈추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모두 멈추기로 끝이 났습니다. 4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게임을 좀 완성도 있게 만드는 거, 이렇게 변수까지 난수 변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챕터 1이 들어갑니다. 챕터 1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이 많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이렇게 변수 만드는 거, 점수 만드는 거, 시간 만드는 거. 네, 반대로 얘를 플러스를 해주고 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1챕터 여기서 끝내도 돼요. 여기서 끝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걸 또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교재 완성 파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로봇 게임이요. 로봇 게임. 챕터는 제목이 좀 다른 걸로 돼 있죠. 제목은 욕심쟁이 악어. 그래서 욕심쟁이 악어를 가지고 처음에 난수, 변수 이런 걸 좀 가르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더 적합한 예제를 사용해서 한 거고요. 최종 완성본은 넘겨보시면 이제 로봇 게임 요게 있어요. 그래서 완성본을 한번 불러오면, 자, 얘는 뭐냐 이제 잠시만.
화면을 크게 해서 네, 왔다 갔다 좌우로 하면서 요 번개를 먹으면 네, 이게 점수예요. 번개는 점수. 여기 맞으면 생명이 줄어들고 얘는 점수 올라가고 얘는 줄어들죠. 자, 생명이 다 줄어들면 게임 오버가 되면서 네, 화면이 바뀌는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새로운 게 뭐냐면 자, 게임이 끝났을 때 게임 오버라는 화면이 배경 화면이 바뀌고 요 스프라이트가 이제 다 날아가는 이제 마무리되는 것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좌우로 움직이는 거 쉽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번개와 폭탄이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랜덤하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위치가. X 좌표가 랜덤하게 온다는 거예요. 난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닿았는가가 들어갔겠죠. 먼저 여기 닿으면 소리가 나면서 네, 점수가 올라가고 폭탄에 닿으면 자, 폭탄에 닿으면 꽝 소리가 나면서 생명이 줄어들고 네, 간단하죠. 그렇게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좌우로 동작하는 거, 그 다음에 랜덤하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닿았는가. 자, 요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0이 됐을 때 생명이 되면 네, 게임 오버가 되고 모두 멈춰야 된다. 생명이 0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되면서 끝나야 된다. 자, 일단 배경하고 한번 불러와 볼게요. 새로 만들기 해서 모모시를 지우고 저장소 배경에서 우주에서 예, 스페이스 세 번째 거 있습니다. 세 번째 거 불러오고요. 자, 얘는 교재니까 추가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폴더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를 다 저장시켜 놔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미지에 들어가면 1번 욕심쟁이 악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 챕터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스프라이트는 요 세 개 불러오면 되고요. 똑같은 거예요. 예, 요 배경은 우리가 저장소에서 불러온 거라. 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예, 다시 하나 더 불러와야 되네요. 예, 여기서 잠깐만요. 배경에서 얘를 한번 더 불러와 볼게요. 네, 게임 오버. 자, 그러면 이제 요 게임 오버 배경이 불러왔죠. 스페이스는 저장소에서 불러왔고요. 게임 오버는 네, 파일에서 불러온 겁니다. 파일에서 불러오고. 그다음에 네, 빈 배경은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게임 오버 배경 하나, 네, 그냥 게임할 때 쓰는 배경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스프라이트. 자, 이렇게 놓고 얘네는 요 위에 놓고. 그러니까 코봇부터 코딩을 하면 되겠죠? 네,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거는 이제 너무 쉽겠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자, 클릭을 했을 때 일단 동작을 하나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서는 이제 조건으로 짜도 되고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무슨 키를 눌렀는가, 왼쪽 키를 눌렀는가, 왼쪽 화살표를 눌렀는가,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는가. 동작이니까 만큼 움직이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얘네는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항상 왼쪽은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짜는 게 제일 쉽겠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움직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번개와 폭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랜덤하게 계속 내려온다. 자, 번개부터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번개. 깃발을 하나 놓으시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숨겨야 돼요. 숨겼다가 그 다음에 일정 초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일정 초가 지나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얘도 조금 난수를 이용해서 한 0.3에서 0.5에서 한 2초 사이로 요 초 간격을 더 줄여주면 뭐 0.1에서 1초 이러면 더 빨리빨리 내려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이게 현재 위치고 y 좌표값은 같고 x만 랜덤하게 나타나면 되니까 x 쪽에 이제 난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도 마이너스 뭐 220에서 220 요 정도 사이에서 이제 랜덤하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거고, 계속 반복을 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얘는 어떻게 움직이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뭐까지 반복하기라는 게 있어요. 뭐뭐까지 반복하기. 근데 이제 이 블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흔히 보면 이제 벽에 닿는가 있어. 벽에 닿는가. 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제일 위에 여기도 벽이기 때문에 걸려서 내려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3호 정도에서 쓰는 거는 이런 게 아니고 연산을 좀 이용하는 거예요. 연산을. 어떻게? y좌표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80이잖아요. 한 마이너스 170 마이너스 170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뭘 반복해야 되죠? y좌표가 줄어드는 거죠. 내려오는 동작이니까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씩 바꾸는 거를 언제까지 반복하냐? 좌표가 마이너스 170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럼 좌표가 마이너스 17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네, 요 반복을 끝내고 다시 위로 간다는 거야. 다시 위로 간다. 위로 가서 어디로 나타나냐? 우리가 처음에 요 제일 위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보이기도 뭐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크게 순서는 상관없는데 동시에 시행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려오는 모습, 랜덤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번개 이제 모양에 보면 하트도 있고 번개도 있어요. 코봇이 번개에 닿으면 이제 하트로 뿅 하면서 점수가 1점 올라가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위에서 내려올 때는 항상 모양이 번개 모양이 되겠죠. 항상 모양이 번개 모양으로 내려올 때는 번개 모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닿는가를 이용해서 하나 조건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만약에 번개가 코봇에 닿았어. 번개가 코봇에 닿았어요. 코봇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모양이 바뀌는 거죠. 형태가 하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트로 바뀌고 조금 있다가 이제 숨겨주면 되겠죠. 0.2초 되고 이제 이렇게 숨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죠. 그 소리를 하나 불러와야 돼요. 여기 소리 들어가서 이제 저 파일에서 3호 추가 이미지에 들어가면 로봇 게임 여기에 이제 소리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얘를 그냥 다 저 3호 이미지 쪽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우선 번개 소리를 불러오고요. 뿅 이 소리예요. 코봇에 닿았을 때 이때 이제 소리가 하나 나오면 되겠죠. 번개. 그렇죠. 뿅. 그럼 이제 폭탄은 똑같겠죠. 폭탄은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해주고 모양만 바꿔주면 돼요.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모양이 하트가 아니고 폭발, 그 다음에 번개, 폭탄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소리를 해서 보면 아까 폭파가 있었죠. 폭파를 집어넣고 폭파를 끌고 오면 됩니다. 번개가 아니고 폭파. 됐죠.
자, 일단 작동이 잘 되고 그러면 그다음 이제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시고 작동을 하시고 자, 변수를 만들어 볼까요? 일단 변수가 두 개 필요했죠. 점수 변수가 하나 있고 생명 변수가 하나 있고 점수는 어떻게 일단 점수는 0 시작할 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봇에 닿으면 그렇죠. 코봇에 닿으면 1점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1점 올라가. 자, 폭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생명이 0이 됐다가 예, 폭탄이 닿으면 생명이 줄어들죠. 처음에 뭐 5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점수로 바꿔주고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줄어들고 올라가고 네. 일단 이제 게임 종료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변수 정의 있죠? 변수의 정의 위치는 여기다 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스프라이트에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코봇에다가 제일 처음에 정하고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점수 0, 생명 5. 자 이렇게 하고 해도 그렇죠. 작동은 다 되죠. 그런데 증감은 해당하는 위치에 딱 넣어야 당연히 얘가 점수가 올라가고 생명이 줄어들고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게임 끝 조건을 설정을 해야 돼요. 게임이 끝나면. 게임이 끝나는 조건을 설정해서 요 배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게임이 끝나면 게임 오버 요 모습이 나오도록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모습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게임이 끝나는 조건. 게임이 끝나는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네,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단 이제 게임이 끝나면 코봇이 모양이 바뀌면서 이런 영혼 모양으로 바뀌면서 위로 날아가는 동작이 있으니까 코봇에다가 한번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스크립트에다가도 네, 조건을 바꿔줘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바꾸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뭐뭐까지 반복하기. 그러니까 생명이 0일 때 끝나는 거잖아요.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생명이 0일 때까지 반복하기. 요게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생명이 0이다. 생명이 0이다. 생명이 0이면 더 이상 얘가 작동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죠. 자, 생명이 0이 되면 그 다음에 요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꿔서 배경도 바꿔주고 배경을 행성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코봇의 모양도 영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초 동안 이 스프라이트가 일로 쭉 날아갔잖아요. 쭉 날아갔으니까 네, 이렇게 2초 동안 날아가는 모습. 그렇게 되려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배경이 2가 되면 안 되고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데 계속 동작이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숨겨버리면 그 다음에 코봇은 숨기고 모두 멈추면 이제 작동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 그렇죠. 이렇게 딱 끝나는 거죠. 이렇게 스크립트 하나에 다 짜버릴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뭐
깔끔하게 짜면 이제 깃발을 하나 더 놓는 거죠. 깃발을 하나 더 놓고 변수는 이쪽으로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만 놓고 얘네는 그냥 포봇을 이용하는 것만 포봇을 좌우로 이용하는 것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생명 0일 때까지 이때는 이제 생명 0으로 하지 않고 뭐뭐까지 반복이 아니라 이제 조건을 넣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여기도 이제 무한을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어서 말하는 거죠. 만약 뭐뭐라면 생명이 0이라면 그다음에 이렇게 동작이 되겠죠. 여기 시작했을 때 이제 숨겼으니까 또 보이기를 하나 해줘야겠죠. 보이고 그다음에 포봇이 지금 모양이 6으로 되어 있네요. 포봇의 모양도 포봇 0호 포봇을 지금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걸로 하셔도 되고 두 번째 걸로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런 조건 생명이 연이라면 연산을 이용해서 이런 조건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변수는 이 정도로만 이용하면 되죠. 이게 이제 챕터 1이에요. 챕터 1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전에 했던 거 우리가 거기까지 해도 뭐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아니면 이제 애들이 너무 쉬워한다 싶으면 이제 요 챕터 1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들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챕터 2 세균 박멸 여기 있어요. 행성 간의 거리는 하지 않았어요. 행성 간의 거리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세균 박멸 레벨 3 불러볼게요. 이렇게 단계별로 해놨는데 뭐 변수를 넣냐 안 넣냐 이제 그 차이고요. 레벨 3 불러오면 자 깃발을 클릭하면 일단 위아래로 움직여요.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자 변수는 뭐가 있냐면 감염과 항체가 있네요. 감염과 항체. 그래서 항체, 감염과 항체. 요 병균을 얘가 하얀 게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잡으면 항체가 생성이 돼요. 항체가. 그리고 빨간 건 적혈구고요. 빨간 건 적혈구인데 자 적혈구를 잡으면 적혈구는 잡히지 않네요. 그냥 통과. 적혈구는 그냥 통과해야 되고 잡으면 항체. 적혈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적혈구는 그냥 통과. 아무것도 아니고 요 병균만 잡으면 항체, 통과하면 감염. 그렇죠? 통과하면 감염. 잡으면 항체. 통과하면 감염. 적혈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폼입니다. 폼. 자, 감염됐고 또 감염됐고 감염이 5번 되면 많이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염이 5개. 5번 감염되면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항체는 자 아마 10번 잡아야 될 거예요. 10번 잡아볼게요. 병균을 10번 박멸. 자 10개 잡으면 하하 건강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요 백혈구부터 보면 백신이네요. 백신. 자 위아래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아래 화살표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혈구 얘는 적혈구와 병균은 역시 랜덤화 위치 Y좌표가 바뀌는 거죠. 랜덤화 위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왼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닿았는가가 들어가 있죠. 요 적혈구는 통과하고 병균만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병균에 닿았는가. 병균에 닿으면 병균 모양은 바뀌고 항체가 1 올라가고 그렇죠? 만약에 병균이 통과되면 그냥 통과되면 감염이 1 올라가고 그래서 최종 결과는 감염이 5 되면 많이 아파요. 항체가 10 되면 건강해. 이게 이제 최종 결과죠. 분량이 많아요. 3호는
근데 이제 지금 2챕터 가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같이 해보세요.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삭제하고, 배경, 교재니까 이미지에 있겠죠. 3호 이미지에 있습니다. 3호 이미지, 세균 먹는 흰둥이. 그래서 혈관, 배경을 불러오세요. 자, 스프라이트 나머지 4개 다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몸 상태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몸 상태 스프라이트 보면 아픔, 건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얘 약간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 얘는 이제 숨겨야 되겠죠. 네, 숨기고 숨겨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혈구 위치 잡아주고 그다음 병균과 적혈구도 이렇게 대략 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랜덤하게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거 백혈구의 이동, 키보드 이동부터 코딩을 하면 되겠죠. 자, 깃발을 놓고 이제 시작좌표를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아래로 움직여요. 네, 위아래만 하셔도 돼요. 위아래. 교재에 보면 또 앞으로 뒤로도 있고 위아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뒤로가. 자, 만약을 2개 놓고 네, 화살표를 눌렀는가, 위쪽을 눌렀는가, 그다음 아래쪽을 눌렀는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쪽을 누르면 위로 움직이고, 근데 이 백혈구의 모양은 좌우로 움직일 게 아니니까 그냥 위아래로만 할 거니까 좌표로 하면 되겠죠. 좌표. Y좌표를 10만큼 움직이기.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기. 자, 이렇게 자, 위아래. 그래서 이제 적혈구. 네, 적혈구도 간단하죠.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냥 쭉 나옵니다. 예,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일단 얘네도 이제 숨기고 있잖아요. 네, 숨기고 있다가 요 위치에서 이제 보여야겠죠. 요 위치에서. 그러면 요 좌표를 하나 잡아주고 자, 바뀌는 거는 Y좌표만 바뀌는 거죠. Y좌표가 랜덤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놓고 여기는 240. 자, 마이너스 200부터 네, 그냥 이 범위 내에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220 하셔도 되고 200 하셔도 되고 요 위치가 되니까. 자, 요 위치를 갖다가 좀 기다렸다가 나타나면 되겠죠. 자, 나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요까지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반복. 자, 왼쪽으로 쭉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벽에 닿을 때까지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했죠. 뭐뭐까지 반복하게 할 때 좌표를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러면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좌표가 동작에 가면 요 X좌표가 있어요. 적혈구의 X좌표가 마이너스 170 보다 작을 때까지 어떻게 얘는 좌표를 계속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5만큼 바꾼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게 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무한을 씌워주고 끝까지 간 다음엔 다시 숨기면 되겠죠. 예, 숨기기. 요 반복을 마친 다음에 숨기고 숨긴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시 무한이 있으니까 요 위치로 가는 거예요. 요 위치로 가서 1초 랜덤한 초가 나와야 되니까 자, 뭐 0.2초에서 1초 사이 1초 기다렸다가 나타나서 왼쪽으로 쭉 이동해서 벽에까지 오면 다시 숨기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나타났다가 오, 너무 느려.
너무 느릴 때는 어떻게 좀 숫자를 올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빨빨 움직여야죠. 랜덤하게 나타나서 끝까지 이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랜덤한 위치. 세균도 똑같죠. 기본적인 틀은 똑같으니까 세균도 이렇게 놓고요. 자, 세균이 벽에까지 이 백혈구가 세균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세균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사람 모양이 나오죠. 아프다는 거죠. 백혈구가 못 잡았으니까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끝까지 갔을 때는 자, 숨기기 하기 전에 모양이 아픔으로 바꾸고 아픈 모양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때는 모양이 세균 모양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세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아픔으로 바뀌었다가 세균으로. 그렇죠. 끝까지 해야겠네요. 80까지 한번.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고, 만약에 백혈구가 잡았어. 예, 백혈구가 잡았어. 만약에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백혈구가 잡았어요. 백혈구에 닿으면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건강. 백혈구가 잡았으니까 모양이 건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강으로 바뀌고 0.2초 정도 있다가 얘도 다시 숨겨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디버깅을 변수를 단 다음에 보시면 되는데 디버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변수를 다 만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한글 PPT하고 이제 제가 짜는 게 약간 다른데 한글 PPT는 이 내용을 이제 별도 또 깃발로 만들었어요. 깃발로 만들어서 이렇게 놨죠. 깃발 2개 만들어서 얘는 조건을 계속 감시하겠다. 네, 이렇게 짜도 돼요. 이렇게 짜도 되고 네,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냥 스크립트 하나에 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변수를 만들어서 자, 뭐였습니까? 항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감염이 하나 있었죠. 일단 세군에다가 먼저 변수를 다 정의해 놓고 한번 해볼게요. 감염, 항체 다 0이고 자, 감염은 언제 됩니까? 감염 1은 언제 올라가죠? 1이 언제 올라가냐면 통과했을 때, 백혈구를 통과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 반복을 마치고 그래서 모양이 아픔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때 1이 올라가면 되겠죠. 감염은 요때 1이 올라가면 되고 항체는 여기죠. 모양이 건강으로 바뀌었을 때. 네. 요때 이렇게 1이 올라가면 되겠죠. 아까 거기서 좌표를 잘못 설정해 놨어요. 네, 좌표를 다시 한번 짜볼게요. 좌표를 잘못 설정해 가지고 자, 이제 Y좌표만 랜덤하게 다시 나오게 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제 무한을 하나 씌워주고 모양을 처음에 이제 세균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세균으로 해서 약간 기다렸다가 자, 약간 기다렸다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반복하냐? 요 끝까지인데 벽에 닿는가가 아니고 좌표를 이용한다 그랬죠. 좌표를 이용하는데 아까 요 좌표값을 잘못 설정해 놨네요. 그러니까 x 좌표가 마이너스 240이 끝이니까 네, 230 여기까지 반복하게 해놔야지. 그래서 x 좌표를 뭐만큼 바꾸기. 얘도 이제 속도를 좀 조정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뭐 마이너스 속도가 10에서 좀 더 빨리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속도가 좀 랜덤하게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오는 거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백혈구에 닿았다면 자, 변수에서 여기서 이제 항체가 생성이 되는 거고 모양이 건강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자, 모양을 건강으로 바꾸고 그래서 약간 기다렸다가 닿았으니까 이제 숨기는 거죠. 자, 숨기기를 한번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시작 위치로 바로 이동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제 끝까지 통과를 하게 돼서 감염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에 바로 다시 닿으면 다시 원위치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세균으로 놓고 약간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보이게. 이 조건을 놓은 거고 제일 처음에 이제 끝까지 통과해버리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감염을 이만큼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바뀌죠. 모양이 아픔이 되고 약간 기다렸다가 숨겨주는 거죠. 숨겨주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다시 시작 위치에서 나타나게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는 이동하는 동안에만 조건이니까 이렇게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겁니다. 차만 올라가죠. 감염 아까랑 다르죠. 한글 PPT 보면 조건을 두 개 넣었어요. 그냥 만약 네. 그런 식으로 짜도 되고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벽에 닿는 걸 이용하지 않고 그 벽에 닿는 걸 이용하려면 시작 위치를 좀 당겨줘야겠죠. 요 벽에 걸리지 않게 출발할 때 그렇지 않고 이제 좌표값을 이용하면은 그냥 이렇게 짤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게임 평가를 해야겠죠. 게임 종료. 이제 몸 상태예요. 몸 상태.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항체가 5면 항체가 10이 되면 이제 건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이 5가 되면 뭐 아파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모양에 보면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아픔 있고 건강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냥 조건을 짜주면 돼요. 깃발을 하나 놓고 그냥 바로 짜도 되죠. 바로 여기다 이제 무한을 하나 넣고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게임을 평가하는 조건은 두 개잖아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만약에 항체가 10이라면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항체가 아니고 감염이 5라면 그렇죠? 요 두 조건이 있죠. 항체가 10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양이 건강. 그다음에 숨기고 있으니까 이제 보여야겠죠? 보이고 반대로 감염이면 아픔. 자, 아픔도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항체부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항체병. 네. 항체가 10까지 가야죠. 항체가 10. 네, 10이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계속 나오니까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건 이제 여기서 뭐 모두 멈추기를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통과를 시켜볼게요. 감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멈춰도 이렇게 되고 좀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이제 이 스파이트를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방송하기를 하나 쓰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자, 방송하기를 하나 놓고 종료. 그래서 멈추기를 이렇게 넣지 말고 다 종료를 방송해 버리는 거예요. 종료를 방송하고 여기서 이제 종료 방송을 받았을 때 이제 동작을 멈추고 싶으니까 이 스프라이트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그러니까 얘를 멈추면 되는 거죠. 얘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종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그냥 숨겨버리면 되는 거죠. 숨겨버리는 거지. 그다음 세균도 마찬가지로 종료를 받았을 때 숨겨버리는 거예요. 적혈구도 종료를 받았을 때 숨겨버리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감염이 됐을 때 감염이 5 되면 딱 사라지면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멈춰주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멈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두 멈추기를 하나 넣어주면 되겠지. 자, 모두 멈추기를 해주면 사라지면서 이제 얘네가 다 끝이 나겠죠. 자, 여기 또 보이기를 하나 해줘야 되고 숨기기를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챕터가 끝이 나는 거고요. 다음 이제 3챕터, 4챕터는 피지컬이에요. 자, 3챕터 빨리 한번 들어볼게요. 3챕터에는 이제 접촉 센서, 두더지 잡기 접촉 센서입니다. 일단 저 CPU에 접촉 센서를 3개, 이제 부품 가지고 계시죠? 접촉 센서를 3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두더지 잡기는 이제 요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그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CPU 끼고 접촉 센서 3개 끼고. 자, 일단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까 네, 뭐 보시면서 자, 오늘 좀 교육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뭐 시간이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두더지 잡기를 나가셔도 만들어 보도록 되고요. 하겠습니다.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CPU 보드, 접촉 센서 보드, 모모 도안, 선핑 케이블이 3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새로 나온 부품 접촉 센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촉 센서에 네모나고 동그란 곳이 있죠? 이곳은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스위치 부분인데요. 여기를 누르면 CPU 보드로 신호를 전달하는 센서입니다. 모모 도안을 일단 접어볼게요. 홀을 모두 뚫어주시고 가운데 부분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양면 테이프로 붙일 건데요. 가운데 구멍 3개 중 가운데 구멍 밑쪽을 양면 테이프 하나를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도안 중앙 부분에도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입니다. 그리고 종이를 제거하시고 뚜껑을 덮듯이 덮어서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도안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완성된 도안에 보드들을 조립해 볼게요. CPU 보드를 조립하고요. 이때 USB 커넥터가 위쪽으로 가도록 주의해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접촉 센서 보드를 이제 작은 홀에 모두 넣는데요. 이때는 커넥터 방향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가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쭉 조립해 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조립을 완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 볼게요.
우선은 접촉 센서 보드마다 모두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커넥터를 다 꽂아 주시고 이렇게 검정색 핀이 세모 쪽에 가도록 해서 모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모두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제 CPU에 접촉 센서 보드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보드는 CPU에 보시면 여기 D2 포트가 있어요. D2번에 그 세모 쪽에 검정 케이블이 오도록 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촉 센서 보드 케이블은 D3에 연결할게요. 똑같이 검정색이 세모에 오도록 꽂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접촉 센서 보드도 동일하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더지 잡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연결하시고요. 선생님들 다 연결하시고 간단한 거니까. 네, 접촉 센서는 여기서 처음 나오죠. 버튼이에요. 2, 3, 4. 2, 3, 4로 꽂으시고 자 완성본을 한번 불러올게요. 두더지 게임 레벨 2 넣으시고 자 요게 이제 2번 버튼 2, 3,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2, 3, 4에 꼈습니다. 다시 깃발 누르고 네, 랜덤하게 2번 네, 2번 누르면 망치를 쳐요.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망치 치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꽝 하죠. 네. 자 여기는 이제 변수를 안 만들어 놨는데 끝나고 이제 변수를 다 만들어야겠죠. 점수 자 꽝 그렇죠. 소리도 지금 안 들어가는데 이제 소리도 하나 골라서 넣으면 되고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죠. 일단 두더지 3개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두더지 1개만 만들면 3개는 다 똑같은 거니까 복사해서 만들면 되고 두더지의 모양을 보니까 예, 두더지 업, 다운 두 가지 모양이에요. 업, 다운 모양이 예, 번갈아 가면서 랜덤하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치는 이 모양 하나네요. 이 모양이 하나니까 결국 이런 돌기를 이용해서 네,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 네, 그 모양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접촉이 2번을 눌렀을 때는 2번 위치, 3번을 눌렀을 때는 3번 위치, 4번을 눌렀을 때는 4번 위치 네, 요 접촉 센서의 버튼, 핀 번호에 따라서 요 위치가 딱딱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닿았을 때 망치와 두더지가 닿았을 때 요 꽝 스프라이트가 나타나면 되는 거고요. 알고리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네, 충분히 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도 한번 다 짜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접촉 센서하고 CPU하고 다 연결을 해 놓으시고 새로 만들기 하나 하시고 자, 배경부터 배경 3호 이미지겠죠? 얘는 교재에 있는 거니까 3호 이미지 들어갑니다. 사진에서 3호 이미지 굴파기 선수 두더지 네, 두더지 배경 불러오시고 그다음 스프라이트 두더지 명망치 쾅 자, 그래서 일단 두더지 하나만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놓고 자, 두더지 하나만 놓고 하고 꽝은 일단 숨겨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망치가 있고 자, 꽝은 먼저 숨길게요. 자, 일단 이제 두더지 모양부터 한번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두더지가 랜덤하게. 자, 여기서는 이 망치의 위치하고요. 망치의 위치. 이 좌표값들이 좀 중요해요. 왜냐면 두더지를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놨을 때 이 망치가 여기 다 얘는 나는 지금 얘 두더지를 내려칠 건데 이 망치가 세워진 모습에서 이렇게 닿아서 네. 내려친 다음에 망치를 들어 올리면서 얘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표값이라든가 아니면 위치를 잘 설정해 놔야 되는 거죠. 서로 부딪히지 않게 멀리 띄워놓는다거나. 그래서 방법은 그 PPT에 보면 요 좌표값을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좌표값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네, 그렇게 코딩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좀 손이 덜 가겠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내가 충분히 이렇게 거리를 좀 띄워놓고 해야 돼요. 이만큼씩 삼각형이니까 거리를 많이 띄워놓고 이 뒷부분에서 다른 두더지가 걸리지 않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좀 좌표값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정해놓은 좌표값을 가지고 자 코딩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두더지 두더지가 업다운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 자, 이 두더지의 좌표는 첫 번째 두더지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70. 자, 여기 합니다. 자, 시작할 때는 두더지 다운에서 시작해야겠죠. 두더지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다운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해야겠죠. 반복하는데 시간을 두고 업다운, 업다운. 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시간을 주고 1초에서 뭐 랜덤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더지 업 조금 기다렸다가 업 됐다가 그 다음에 업 모양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다운이 되고 네, 요 모양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해요. 다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난수를 이제 잘 정하겠죠.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 얘도 이제 좀 빨리빨리 올라오게 하면 재밌으니까 한 2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업 모양에서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게임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0.5에서 1초. 그다음에 이제 업, 다운이 자동으로 되어 있죠. 조금 이렇게 3초 정도 하면 안 나타나게 하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망치의 모양을 먼저 짜는 거예요. 망치의 모양. 일단 조건이죠.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얘는 이쪽이 이제 2번이었거든요. 디지털 2번. 그래서 로드인에 가면 디지털 2번이 감지되었는가? 네, 조건이니까 무한이 들어가야겠죠. 디지털 2번이 감지되면 일단 요 좌표가 있어야 돼요. 얘도 감지가 되면 요 좌표는 어디냐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0이에요. 10. 그 다음에 얘도 처음에는 숨기고 있어야겠죠. 숨기고 있다가 감지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0.2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내려치는 모습. 자, 이쪽으로 한 80도 정도. 그다음에 내려친 다음에 약간 또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서 0.2초 정도 기다렸다가 자, 이런 모습을 하면 클릭을 해보면 디지털 2번을 누르면 네,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니까 원위치 반대쪽으로 한 80도 정도 돌고 또 0.2초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망치가 한 번 내려치고 사라져야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핀을 눌러보면 이게 왜 이래요? 시작 위치를 좀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얘가 요 모양이 90도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90도 방향 보기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누르면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두더지에 닿았을 때 꽝 모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꽝 모양이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방송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으로 뿅망치가 두더지에 닿는가? 두더지에 닿으면
방송을 해줘야겠죠. 꽝 방송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 스프라이트가 나타나겠죠. 이 스프라이트가.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내려쳤을 때. 자, 요때 내려쳤을 때 닿는가. 그러면 이제 얘는 처음에 숨기고 있다가 쾅 방송을 받으면 나타나면 되겠죠. 쾅 방송을 나타내면 보이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이면 안 되니까 0.2초 있다가 다시 숨기고. 그렇죠? 다음에 쾅. 여기도 이제 두더지가 만약에 이렇게 업했을 때 꼭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조금 더 한다면 뿅망치에 닿으면 빨리 이제 들어가는 거죠. 빠졌으니까 다운으로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맞으니까 빨리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게임을 좀 더 쉽게 하면 이제 업 됐을 때 한 2초 정도 하면은 약간 좀 쉽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좀 초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넣게 되면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딜레이가 생기니까 이렇게 감시하는 것들은 좀 따로 이렇게 짜기도 하고요. 이렇게 짜면 기다렸다 들어가게. 그렇지. 이렇게 좀 기다렸다 들어가게. 그리고 소리를 좀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이게 지금 두더지 손잡이에 약간 닿아가지고 꼭 맞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좌표를 요 뿅망치의 좌표를 조금 바꿔줘도 돼요. 아니면 두더지의 좌표를 조금 더 바꿔줘도 되고 마이너스 한 110 정도로 빼줘도 되고 이렇게 대충 한번 조정을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좀 망치에 맞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세 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2번, 3번 만들고 뿅망치 요 조건만 그냥 이렇게 세 개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디지털 3번이다. 3번이면 바꾸고 좌표값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두더지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사를 해야 되죠. 복사, 두더지. 네. 자, 두더지 2는 여기 놓고요. 그다음 두더지 3, 3 놓고 두더지 2의 좌표값. 두더지 2의 좌표값만 정해줘요. 두더지 2의 좌표값은 10,30. 두더지 2의 좌표값은 10,30. 자, 10,3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뿅망치는 45,90. 자, 얘만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뿅망치는 160 마이너스 15.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더지는 125. 자, 125 마이너스 75. 자, 얘를 4번으로 바꿔줘야 되고. 자, 여기 이제 쾅 방송하게 되는데 방송하기를 쾅1, 쾅2, 쾅3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세 가지 위치에서 세 위치에서 나타나겠죠. 광도 자, 쾅2 하나 만들고 얘는 이제 쾅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쾅3 얘는 쾅3으로 해주고
이 방송을 누가 받냐면 쾅이 받는 거예요. 쾅이. 쾅2를 받았을 때. 예, 내용은 똑같죠. 쾅3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이 쾅의 좌표값을 또 다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좌표값이 빠져 있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도 완성을 시키면 이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쾅 첫 번째는 마이너스 115, 마이너스 25. 자, 쾅 두 번째는 10, 70. 자, 쾅 세 번째는 125, 마이너스 25. 두더지 2, 두더지 3 이렇게 바꿔줘야죠. 바꿔줘야 나타나지. 그러면 이제 뿅망치를 약간 위치를 이동을 해주면 되죠. 뿅망치 위치를. 두 번째 뿅망치도 X좌표를 약간 뒤로 빼고 50 정도로 빼고 얘도 한 165 정도로 빼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위로 보시고 그다음에 위로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계속 닫고 있는 거예요. 더 위로 빼 100. 됐죠? 이렇게 그럼 이제 나타났을 때만 소리가 나고 요 좌표값이니까 계속 닫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수 또 끝까지 해봐야죠. 자, 변수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점수 변수 하나 놓고 점수 변수 하나 놓고 그다음에 시간 변수가 또 하나 있으면 재밌겠죠. 시간 변수 하나 놓고 시간 변수 하나. 여기 변수는 시간 변수를 무대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했을 때 시간은 시간 관계상 10초 하고 아까 줄어드는 거 했죠. 1초 간격으로 시간이 마이너스 1만큼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근데 언제까지 반복한다? 뭐뭐까지 반복하기 해서 자 연산을 하나 놓고 시간이 0일 때까지 0일 때까지만 반복한다. 그러면 시간이 0이 되면 어떻게? 자, 모두 멈추게 해버리면 되죠. 자동으로 이제 다 끝날 거라. 그 다음에 점수는 점수도 그냥 여기서 일단 하나를 정의해 놓고 정하기는 여기다 해놓고 점수. 자, 점수는 0에서 시작을 하고요. 점수가 언제 올라가냐? 뿅망치에 닿는가? 이때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수를 다 올려주면 되는 거야. 1 올리고 두 번째 두더지에서도 점수를 1 올리고 자, 세 번째 두더지도 점수를 1 올리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점수, 시간 양쪽에 놓고 시작. 올라가죠. 점수 올라가고 자, 시간 0. 네,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됐죠? 그리고 너무 심심하면 여기서 소리를 하나 불러오시면 돼요. 배경에서 너무 심심하면 소리 탭에 가서 저장소에서 음악이 있거든요. 음악에서 여기서도 잘 골라보면 괜찮은 음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 네, 이런 걸 하나 불러와서 자, 깃발을 하나 더 놓고 무한으로 해서 소리 끝까지 재생하기. 자. 이렇게. 자, 다 되셨어요? 네, 한번 꼭 한 번씩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4챕터 들어가겠습니다. 4챕터 완성본. 자, 4챕터 조립도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두더지 있죠? 네,
요걸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이제 적외선만 준비하시면 되고, 자, 포트를 약간 바꿔서 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알려드리고요. 완성본 4챕터는 낭극 탐험 레벨 2 불러와서, 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이제 적외선을 하나 빼시고요. 적외선 센서 있죠. 네, 걔를 디지털 2번에 꽂는 거예요. 디지털 2번에 꽂고, 이왕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 네, 한번 보죠. 그냥 조립도를. 네, 조립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팽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CPU 보드, 적외선 센서 보드, 접촉 센서 보드 3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헤더핀이 필요하고요. 3개요. 그리고 케이블은 7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터 2개, 바퀴 2개, 그리고 볼트, 너트가 필요하고요. 양면 테이프, 그리고 모모도안, 이너와 조종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워크북 맨 뒷페이지에는 꾸미기 도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팽이의 몸체와 이너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닥 쪽은 이렇게 날개 접어서 위쪽을 바닥을 조립해 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또 홀이 있으니까 여기 접는 선도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너는 뒤집어서 홀을 뚫고 뒤집어서 모서리 부분을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접기를 완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외선 센서를 먼저 연결할게요. 적외선 센서 보드에 3펜 케이블을 연결할 텐데요. 이 적외선 센서 보드 세모 부분에 검정색 케이블이 오도록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팽이 몸체 쪽에 이렇게 커넥터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해서 조립합니다. 이렇게 조립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쭉 보면 이렇게 홀이 있어요. 이 홀 부분에 커넥터를 넣어주세요. 커넥터를 넣어서 뒤쪽으로 케이블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너에 CPU를 조립할 건데요. 이때 저 디귿자 홀과 이 뒷부분으로 가도록 해서 위치에 주의해서 CPU를 조립합니다. 그리고 모터를 조립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너는 잠시 치워두고요. 그리고 모터 축이 팽이 뒤쪽으로 가도록 해서 조립을 합니다. 케이블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모터를 케이블 연결되는 쪽부터 넣어서 조립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해서 축이 뒤쪽으로 가도록 조립을 합니다. 네,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터의 왼쪽 케이블과 오른쪽 케이블 구분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이너 보드를 가지고 와서 케이블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적외선 센서 보드는 가지고 와서 CPU 보드에 D2에 연결합니다. 이때 세모 쪽에 검정색 케이블이 오도록 해서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모터 케이블을 꽂을 텐데요. 모터 케이블은 왼쪽에 있는 모터를 모터 1에 검정색 케이블이 세모에 오도록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모터는 모터 2에 똑같이 세모 쪽에 검정 케이블이 오도록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하셨으면 그대로 이너를 케이블을 정리해서 안쪽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케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접촉 센서 보드를 조립할 텐데요. 먼저 조립하기 전에 접촉 센서 보드 커넥터에 3핀 케이블을 하나씩 연결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연결한 것처럼 세모 쪽에 검정 케이블이 오도록 해서 하나씩 모두 다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조종기 도안이 있을 거예요. 이 조종기 도안을 가지고 오셔서 홀을 모두 뚫고 가운데 선 부분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 가운데 부분 접어주시고 이렇게 보면 끝선이 좀 맞게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양면 테이프는 조종기 손잡이 되는 부분에 각각 하나씩 붙일 건데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쪽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떼고 이렇게 해서 반을 접어서 끝선이 잘 맞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조종기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홀이 하나가 있어요. 이 홀 하나 있는 쪽이 앞부분이에요. 홀 하나가 왼쪽에 오도록 하는 게 앞부분입니다. 뒤집어 보면 조종기 뒤집으면 이렇게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돈될 수 있는데요. 홀이 하나인데 왼쪽에 오도록 해서 꼭 조립을 하셔야 돼요. 먼저 아까 연결했던 접촉 센서 보드 하나를 가지고 와서요. 첫 번째 홀에 조립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케이블을 이 홀에 놓고 쭉 빼주세요. 그리고 접촉 센서 보드를 조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촉 센서 보드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아래쪽 홀이 있어요. 이렇게 홀이 두 개죠? 아래쪽에 넣어서 쭉 빼주시고 그리고 조립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홀에 세 번째 접촉 센서를 커넥터를 넣어서 쭉 뽑아서 조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헤더핀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연장할 거예요. 헤더핀 3개를 가지고 와서 케이블을 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3개를 더 가지고 와서 이제 연장을 할 건데요. 이때 검정색 케이블에 검정색 케이블이 오도록 해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케이블 색이 모두 동일한 색과 연결될 수 있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연결된 조정기를 이제 CPU 보드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완성된 팽이의 몸체를 가지고 와서 여기 뚜껑에 홀 부분이 있죠. 여기를 통과를 해서 CPU에 연결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케이블을 가지고 와서 몸체의 뚜껑 쪽으로 넣어주세요. 가지고 와서 CPU 보드에 보시면 D3번이 있어요. D3번에 세모 쪽에 검정 케이블이 가도록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접촉 센서 보드 두 번째 거 케이블을 가지고 와서요. 똑같이 뚜껑 홀로 넣어서 CPU에 D4가 있죠. 그 다음에 D4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 똑같이 또 마지막에 있는 케이블을 뚜껑 쪽으로 넣어서 마지막 D5번에 똑같이 세모 쪽에 검정색 케이블이 가도록 해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케이블을 조금 빼주세요. 커넥터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뚜껑 날개 부분을 닫아주시고 뚜껑을 그대로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팽이를 눕히세요. 눕히시고 잠시 적외선 센서 보드를 뺄게요. 보드를 제거를 하시고 양면 테이프를 꾸미기 도안에 붙일 텐데요. 꾸미기 도안을 가지고 와서 꾸미기 도안이 이렇게 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조그만 양면 테이프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접을게요. 접는 선을 따라서
도안을 접어줍니다. 이때 양면 테이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종이를 제거하고 그대로 팽이 세모 쪽 있죠? 그쪽에 라인에 맞춰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개 하나를 이쪽 모서리에 맞추고요. 그리고 다른 날개도 이렇게 모서리에 맞춰서 붙입니다. 그럼 이렇게 입이 완성되었어요. 팽이 입이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적외선 센서보드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옆면에 보시면 또 날개 부분이 있죠. 옆면, 몸체 옆면 쪽에 양면 테이프를 각각 붙여줄게요. 이 날개가 붙을 거여서 좌우에 하나씩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떼고 종이를 떼주시고요. 그리고 날개를 보면 접는 선이 있어요. 접는 선을 한 번씩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접어주시고 날개의 일직선 방향이 펭귄 뒤쪽으로 가도록 해가지고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가 중앙 쪽에 오도록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희 바퀴를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바퀴를 왼쪽, 오른쪽 모두 조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아래쪽 홀에 너트를 먼저 넣어 주시고 그리고 볼트를 조립합니다. 이렇게 볼트를 조립했으면요. 이렇게 팽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조이스틱만 만들었어요. 조이스틱만 이렇게 팽이까지 안 만들고 시간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재밌는 거는 요 지금 조이스틱이니까 조종기만 그 다음에 CPU에 바로 연결했고 네, 이렇게 그래서 핀 번호를 잘 꽂아야 돼요. 적외선이 2번 그 다음에 접촉이 3, 4, 5인데 이렇게 조종기에 보면 가운데는 점프 버튼이야. 점프 버튼 네, 왼쪽 오른쪽 점프 버튼 용도가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완성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남극 탐험 완성본 들어와 있고 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펭귄이 가듯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누르면서 네, 꼭 걸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점프 누르면 이렇게 점프 점프 점프가 되는 거고요. 자 적외선이 감지되면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고 감지되면 점프 자 적외선이 감지되면 점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팽이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동작하잖아요. 그러면 접촉을 누르면서 얘가 전진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모니터에도 이렇게 장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 자 이해되셨죠? 자 일단 이제 코딩하는 거 볼게요. 왼쪽으로 누르면 펭귄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요 배경에 무대 배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경이 뒤로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앞으로 걸어가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버튼이 감지되었을 때 펭귄도 동작하고 배경이 하나씩 뒤로 가야 된다. 이런 모습이 하나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가운데 접촉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점프했죠. 네, 점프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똑같고, 그 다음 장애물은 적외선이 감지됐을 때, 네, 적외선이 감지되면 이렇게 나타나서 쭉 이동해서 와야 됩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챕터 4인데 이제 정의하기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 멀티미디어나 로이 큐브에서 정의 블록을 만들어서 연결했잖아요. 우리가 만들진 않았죠. 만들어져 있는 걸 연결했는데 여기서 직접 이 정의하기로
함수예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 생성된 요 블록을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끝까지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고 지우고, 자, 파일을 불러옵니다. 사진, 얘는 3호 이미지에 있죠. 교재니까. 자, 남극 멋쟁이 해서 배경을 다 불러와야 돼요. 6번까지 다 불러오고요. 그럼 이제 배경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없는 거는 지우고 이제 순서대로 배치하는 게 좋아요. 배치가 끝나시면 이제 스프라이트 2개밖에 없죠. 장애물하고 팽이 2개 있습니다. 자, 팽이 불러오면 팽이 밑에 놓고 장애물 제일 위에 올려놓고 열심히 나올게요. 가운데 좀 놓고. 자, 이제 팽이부터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팽이 이거를 클릭했을 때 그냥 좌표 하나 잡아주고, 제일 처음에 모양이, 팽이는 어떤 모양이 있냐면 요런 모양이 있어. 네, 요런 모양.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팽이 모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팽이 모양으로 시작하고 크기를, 지금 크기가 이제 55인데 크기를 약간 줄이는 거예요. 크기 한 40 정도 놓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무한을 하나 놓고, 조건입니다. 조건. 이 팽이가 걷는 모습, 그다음 점프하는 모습, 이게 전부 다 접촉이 감지됐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로드인어에서 디지털 들어가야죠. 자, 3번이 왼쪽이었어요. 3번 감지되었을 때. 3번이 감지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정의 블록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추가 블록에 들어가서 블록 만들기를 하고, 그럼 여기 커서가 깜빡거리죠. 여기서 왼발.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면 다시 클릭하면 이제 글자가 보입니다. 왼발.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왼발 정의 블록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정의하기 밑에 코드를 짜주고, 코드를 짜주면 요 블록을 가져와서 하면 동작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왼발 모습을 여기다 짜주면 되는 겁니다. 왼발은 일단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니까, 자, 15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모양을, 자, 팽이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약간 기다렸다가, 자, 0.2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원위치 오른쪽으로 15도 하고, 다시 모양을 아까 원위치로 팽이 1, 자, 팽이 1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보세요. 자, 왼쪽 됐죠. 왼쪽 똑같이 오른쪽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자, 4번이 아니고 5번. 4번은 뭐였어요? 4번은 점프. 4번은 점프. 자, 추가 블록 들어가서 블록 만들게 해서 오른쪽 글씨 안 보이면 다시 클릭해 주고요. 자, 확인. 그러면 얘는 오른쪽 만들어졌죠? 자, 오른쪽 여기다 코딩하면 되고, 오른쪽은 반대로 움직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자, 복사를 해주고 오른쪽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됐어요. 오른쪽, 왼쪽. 그 다음 점프. 자, 블록 만들기 해서 점프. 자, 클릭해주고, 그죠? 그럼 점프 가운데 놓고, 요 밑에 점프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점프는 크기를 확대해 준 거죠. 크기를 확대해 준 거죠. 그러면 일단 반복. 자, 몇 번 반복하기 듣고, 그 다음에 크기를 만큼 바꾸기. 자, 이만큼, 이렇게 40이니까 한 요 정도 20번 정도 반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쭉쭉 커지겠죠. 커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니까 얘는 크기를 -2로. 자, 이렇게 해줘.
그다음에 가운데 됐죠? 점프.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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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그다음에 이제 배경을 뒤로 보내야 돼요. 한 번 누를 때마다 배경이 뒤로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배경이 뒤로 가야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자, 이때 이제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송하기를 좀 써주는 게 편하겠죠. 방송하기에서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이동. 자, 이동 방송하기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 가운데다 넣으면 이제 모양이 좀 괜찮아지겠죠. 한번 눌렀을 때 딱 뒤로 갈 수 있게 요 정도 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배경에서 무대에서 이동을 받았을 때 이제 다음 모양으로 바꿔주면 다음 배경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좀 그래서 한 번, 두 번, 네 바뀌고 있죠. 자, 배경을 볼까요? 한 번 누를 때마다 바뀌고 있죠. 점프.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없는데 팽이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빠짐. 아까 빠지는 느낌이 전혀 안 나잖아요. 여기서 빠짐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장애물에 닿았는가 그러면 추가 블록에서 빠짐. 자, 빠짐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짐 내용을 코딩해 주면 되겠죠. 빠짐은 어떻게 되냐면 요 빙하 요 사이에 빠졌으니까 이제 펭귄이 사라지는 모습을 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복하기를 한번 해주고 자, 크기를 줄여주는 거예요. 크기를 마이너스 4만큼 바꾸기. 그 다음에 여기 빠졌으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숨기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한번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닿았어. 네, 이렇게 사라졌죠. 사라졌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하려면 여기서 보이기를 한번 해주고 펭귄이 가다가 닿으면 사라지는 모습이 나게. 근데 요거는 이제 교재랑 다르니까 그렇게 좀 해놓으시면 훨씬 더 재밌겠죠. 그다음 이제 장애물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깃발을 하나 놓고 장애물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좌표를 잡고 처음에 숨겨주고요. 장애물은 언제 나타나냐면 적외선이 감지됐을 때, 그렇죠? 자, 무한을 놓고 조건을 넣어서 적외선이 감지되었을 때, 적외선은 지금 2번에 꽂혀 있어요. 적외선이 감지됐을 때 나타나야겠죠? 자, 나타나서 반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코딩을 해봤죠. 끝까지. 네, 끝까지인데 벽에 닿을 때까지 쓰면 안 되고, 네, 뭐뭐까지 반복하기로. 자, 뭐뭐까지 반복하기로 하고, 이제 연선을 하나 긋고, y 좌표가 자, 마이너스 170, 마이너스 180, 뭐 이렇게 끝까지 해도 돼요. 마이너스 18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y좌표가 위에서 아래로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니까 y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쭉 끝까지 내려오면 자, 적외선이 감지됐을 때 나타났죠. 쭉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숨겨야 돼요. 이제 숨기고 다시 감지됐을 때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이 반복을 마친 다음에는 자, 숨겨야 되니까 여기서 숨기고 그다음에 다시 감지되면 이제 나타나겠죠. 나타나려면 어디서 나타나냐? 원 위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좌표를 한 번 더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감지가 되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펭귄 점프 피하고. 네. 자, 펭귄이 더 앞에 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장애물 점프 피하죠. 장애물 점프. 장애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펭귄이 장애물이 빠졌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장애물이 닿았을 때 빠짐이 되고 여기서 이제 모두 멈춰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두 멈추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자, 적외선이 감지됐어요. 그다음 점프 피하고 자, 다시 뒤뚱 가다가 적외선이 감지됐다. 네, 점프 피하고 자,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데이터 가서 변수 점수 하나 만들고요. 자, 점수가 언제 올라갑니까? 점수가 점프를 했을 때 그렇죠. 점프를 해서 점프만 해서 점수가 올라가면 안 되죠. 이 점수의 변수를 어디에 놓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점프만 했다라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괜히 점프만 누르면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점프를 했다라는 얘기는 장애물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장애물이 끝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장애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좌표가 마이너스 180 이하까지 왔다. 예. 그때 이제 점수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1만큼 올리기. 점수를 정하는 건 뭐 정의는 여기서 해도 되고요. 아무 데서나 배경에서 점수를 정해도 되고 이렇게 정해도 되고 아니면 이상하니까 펭귄 팽이에다가 점수를 정의해도 돼요. 이렇게 정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시작. 네, 걸어가다가 자 장애물 나타났다. 점프. 1점 올라갔죠. 예, 또 걸어가다가 장애물 나타나고 네, 점프. 아, 죽었네요.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조종기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정의 블록까지 이제 그다음 이제 모터까지 하려면 여기서 모터가 같이 움직이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피지컬에서 들어가서 왼쪽이니까 왼쪽이 움직일 때는 모터 1만 정회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할 때 모터 2 정회전 해주고 모터 2 네, 이게 맞나요? 오른쪽 왼쪽 이게 맞나? 1, 2 바꿔서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동작을 해보면 알겠는데 1 왼쪽 모터 1이 왼쪽이잖아요. 왼쪽이 굴러가야 네, 오른발이 그렇죠. 왼발 그렇죠. 왼발이 되는 거죠. 맞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점프를 할 때는 이제 역회전 점프를 할 때는 역회전을 해주면 됩니다. 역회전 뒤로 물러날 수 있게 모터 1, 모터 2를 역회전 그 다음에 모터 중지 계속 저기 동작하니까 정지해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다 정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계속 동작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움직이게 저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한 0.2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모터 1을 정지해주고 얘도 모터 1을 정지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끊어서 동작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전혀 소리가 없기 때문에 네, 무대에다가 아까 그런 이제 음악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넣어서 배경음악을 좀 깔아주면 되겠죠. 자 좌우로 가다가 이제 적외선이 나타났어요. 빠졌죠. 네, 빠지면 이제 모두 멈춤이 되는 거고 네, 빠지면 모두 멈춤이 되고 끝나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시작이 되는 거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왜 바로 시작을 안 하냐면 한번 동작을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한번 동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약간 딜레이를 주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4챕터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만들고 코딩까지 하면 제일 좋고, 근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종기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수업을 하셔도 뭐 전혀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갑자기 이게 좀 어려워져서
약간 뭐 아이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 가르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야 사실은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밌고 수업하시고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들었습니다. 자, 점심시간 맛있게 하시고요. 또 수업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